오전 메시지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아마겟돈 전쟁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개념이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지금 다 점령시켰죠.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 헤즈볼라 지역, 레바논도 마찬가지, 시리아도 마찬가지 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이란 그리고 저 밑에 후티 반군까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이 지금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에 터키하고 러시아가 과거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요. 왜 안 돕냐면은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도 사이가 벌어지고 있고 어디요? 다시 튀르키예하고 정확하게 또 사이가 벌어졌어요. 원래는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자지구 사건을 통해서 완전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예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많은 목사님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세계 3차 대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주변 적대 국가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주관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서는요. 두 번의 전쟁이 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기간이 아마겟돈 전쟁은 넓은 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라예보에 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 암살을 당해요. 이럴 때 이 암살 당했을 때 간단히 어느 도시에 황태자가 암살당한 이 사건 하나만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 사건에 인해서 한 국가가 오스트리아 그쪽에 이제 암살 당했으니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전포고 하는데 이 국가와 다른 국가가 동맹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동맹국가가 나도 전쟁할래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맹국가들끼리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전쟁 선포가 전 세계에 다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암살 사건 하나가 계기가 돼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도요. 지금 독일이 히틀러 정권이 생기고 나니까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진 이유는 군부가 항복을 해서 그렇다라고 히틀러와 국민들이 생각을 해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정부가 굴복한 겁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단합시켜요. 그리고서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도요.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이 독일과 전쟁을 할 거라고 꿈을 생각 안 해요. 근데요.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니까 가만히 있거든 옆에서. 그래서요. 체코까지 병합을 해요. 독일이. 이때까지도 지금 전쟁 안 하려고요. 영국 수상이 독일까지 갑니다. 히틀러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전쟁 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요. 폴란드를 침공할 때 그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실제로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 그때요. 선전포고를 했어야 돼요. 아직 힘이 약할 때. 그런데 점점 지금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데요. 이것을 전쟁으로 생각지 않다가 프랑스도 당하고 영국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시간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자지구를 말씀드린 것은 아마겟돈 전쟁은요, 그 발발을 하는 시점이 여기가 출발점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거기를 시작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이스라엘 옆 주변의 국가들은 점점 이스라엘 반대하는 것으로 동맹을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동맹의 관계입니다. 동맹을 맺어져 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요 몇 차례의 전쟁이 더 있습니다. 이게 같은 전쟁들이 아니에요.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전쟁이 먼저 있는 게 우리 놀랍게도 이방 땅의 전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세계 3차 대전과 3차 대전 중심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붉은 용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은 그리스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그 붉은 용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주의 국가요. 그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적대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남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영 간의 동맹 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분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전까지도 중국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얼마나 여행 많이 갔습니까? 장가게도 많이 가시고. 저도 화면상 보니까 장가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한국이 중국 사람들이 금강산 오는 걸 꿈꿨다고 말하는 게 뻥인 걸 알았어요.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자기 나라 땅에 멋있는데도 못 가는데 뭐 한국에 오겠습니까? 지금요 중국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중국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대부분 여행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하던 중국도 우리 먹고 산단 말도 많이 했잖아요. 중국이 한국 그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줬습니까? 근데 갑자기 언제 갈립니까? 사드가 배치될 때 중국에서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드가 배치될 때 제재하기 시작했을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쟤들?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요. 한국도 그래요. 야 사드 배치하는 거는 북한을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중국에서 뭐라 생각합니까? 거짓말. 중국 이렇게 알아요. 왜 그렇게 알겠습니까? 사드는요 어디까지가 다 감시가 되면 중국이에요.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경 전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드가.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감시하려면 왜 경상북도에다가 상주에다가 그 사드를 배치합니까? 어디에 배치해야 돼요 사실은? 위에 배치해야지. 바로 북한 딱 붙을 땅에다 배치해야죠. 최소한 평택에 배치를 하든지. 더 좋은 거 어디입니까? 우리 저기 위쪽 땅. 의정부나. 예? 아니면 서울 바로 위쪽에. 고양시에 배치해야지 맞죠? 근데 왜 저 밑에다 배치해요? 거기서 지금 북한에서 국경에서 있자. 국경 근처에서 핵을 쏴. 이게 바로 감지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핵을 쏘려고 할 때 뭐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말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매일 초계기 떠가지고 감시도 하고요. 바로 앞에서 북한하고 국경 근처에서 이미 무기를 다 우리 탐지하고 있는 거야. 무슨 조짐이 있을까 봐.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사드 배치 목적이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 열받은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하고 무기도 막 제한하고 수출도 제한하고 난리가 나니까 우리 국민들 뿔난 거죠. 근데 사실은 말하지 않는 내막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책을 할 때요. 한국 국방 정책을 할 때 북한 그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의 육해 공군의 전력은요
북한과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작에 그 일은 끝났어요. 언제쯤? 2010년쯤에. 이미 10년 내지 15년 전에 끝났습니다. 왜? 전력 차이가 너무 나요. 근데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요? 북한이 붕괴가 되면 중국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군대가 하고 있는 것은 대중국 전략이에요, 사실은. 근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다. 대놓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적대국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국을 적대국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중국도 마찬가지. 아직은 서로 무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도 우리 지금 두 번째 무역 국가란 말이에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서로 말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요. 중국과 국지전을 할 때 만만치 않습니다. 자, 북한이 많이 붕괴합니다. 그러면 군대가 북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중국과 싸우고 이길까 질까? 다들 진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놀랍게도 안 그래요. 지금 한국의 전력이요. 중국과 싸워서 대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중국 땅을 공격할 생각이 없어. 거기 먹어봐야 뭐해. 다쓸 수도 없는데. 우리는 북한을 중국이 넘기지 않는 게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란 말이에요. 중국은 공격이에요. 그래서 수비하는 곳이 수비하기가 더 쉬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냐? 아니요. 전쟁의 개념보다도요. 방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은 평양 앞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라 그러죠? 상륙하면 안 돼. 중국군이. 그리고 하나는 시지 쪽. 그쪽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특수부대가요. 바로 타고 가가지고 평양 앞쪽에 반도 쪽과 그리고 시지 쪽에 방어하는 걸 먼저 막아요. 그런 방어하는 무기들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어 무기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비행기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우리가 계속 지금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막기 위해서요. 계속 전력을 증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증강이 될 게 좀 공군하고 해군도 우리 지금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해군이 지금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것 같잖아요. 중국을 막을 정도는 돼요. 언제 그랬냐면 우리 천안함 PPX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잠수함이 없었잖아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잠수함을 증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잠수함이 생각보다요. 전 세계 핵 잠수함은 못 만들지만 일반 잠수함은요. 전 세계로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 국가입니다. 보셨죠? 놀랍게도 한국이 해군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 합니까? 야, 우리 군함 좀 만들어줄래? 한국과 일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지금 그 군함을 건조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핵잠수함은 안 주죠. 이게 핵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미국 본토에서 만들 겁니다. 그 외 군함들은 우리 한국과 일본에 맡겨야 돼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미국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국가만 되는 게 아니고 동맹을 맺어서 함께 싸워야 돼요. 지금은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죠. 한 국가끼리 싸웁니까? 동맹을 맺어 싸웁니까? 동맹을 맺어 싸웁니다. 우리 6.25 전쟁을 자꾸 우리는 남북 전쟁을 착각을 해요. 6.25 전쟁은 국제전입니다. 어디가 싸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운 거예요. 나머지는 소련도 참전했고 다른 국가들 참전했지만 정확하게는 미국과 중국이 싸운 겁니다. 왜 우리가 통일 못했을까요? 미국은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은 고립주의예요. 뭐냐면 그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뭘 하나? 그때
대만의 장제스가 우리가 군대를 다오, 무기를 다오, 무기만 주면 우리는 밑에 쳐들어가겠다. 중국을. 그 양협공 작전하자. 그럼 중국 망할 수 있다. 저도의 찬스다. 근데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네. 그래서 장제스가 올라오질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미국이 승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공주의자였던 메가드가 계속 만주를 폭격하자가 되잖아요. 왜? 만주를 폭격해야지만이 그 군사 자원이 한국으로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자원 들어오니까 군도 들어오고. 자,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안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트루먼이 날려버리잖아요. 메가드를. 왜 그럴까요?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남북한 통일된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미국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이 지금 이렇게 쪼갈라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 국가만 지키면 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어 라인을 원래 일본과 필리핀을 잡았다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 에치슨 라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치슨 라인이 한국과 그리고 대만이 이제 포함이 된 것뿐이에요. 원래 에치슨 라인은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방어를 하려고. 근데 북한이 착각을 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 유효사변입니다. 원래 우리하고 전쟁할 대상자들은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준비케 하신 거예요. 북한이 자꾸 까부니까 우리가 그 전력을 강화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전력을 강화하려고 우리는 계속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요, 세계적 수준이에요. 지금 북한을 방어하려고 만든 재래식 무기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까? 그 지금 이런 주식할 때요, 무기 만드는 회사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주식 산 사람들은 대박 났어요. 다들 모르시지만. 그 제가 재미로 한 주를 샀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한 줄 샀어요. 그게요, 제가 사고부터 지금 한 1년 좀 넘어갔는데요, 350%인가 8%인가 올랐어요. 380%인가. 그 몇십만 원 벌었어요. 한 주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배 있죠, 배. 내가 한국, 걔도 어디야? 원래, 헷갈리네. 그 조선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산 조선주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샀더니 걔도 한 200% 가까이 올랐나? 돈 번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지금 한국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국에 필요한 데가 조선소를 건조한다든지 무기를 만드는 곳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방어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한국이 지금 산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 재미없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산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을 쓰시려고요,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국이 지금 한국과 이렇게 중국과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중국도요, 북한 뺏기려고 안 합니다. 북한을 뺏기면 미국과 딱 인접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6.25 때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은 방어한다고 온 겁니다, 사실. 이미 그때부터요, 무엇입니까? 세계 3차 대전의 위치 지역이 우리 지역이에요. 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딱 육지로 인접한 데가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형으로 봤을 때요, 전쟁이 붙을 만한 땅이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쪽이에요. 양쪽이에요. 근데 먼저
여기서부터 전쟁이 발발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그리고 그 전쟁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이스라엘까지 번집니다. 그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 이야기요.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3차 대전이 간단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준비 기간이 있고 전쟁은 금방 일어난 게 아닙니다. 참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 3차 대전이라는 그 말 단어 하나조차도요. 금방 있는 게 아니고 한참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용이 물을 갖다 뿜었을 때 땅이 이렇게 물을 담아낸 것을 3차 대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3차 대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휴거 사건이 있고 3차 대전의 결말은 자유주의 국가가 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쟁 부분에 대해서. 이게요 얼마나 무섭냐면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연결돼요. 아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 그 전쟁과 연결됐죠? 마찬가지예요. 먼저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이요 어디 연결된다? 또다시 이스라엘 연결됩니다. 그 두 증인의 사망 사건이에요. 두 증인이 왜 사망합니까? 전쟁이 져서 사망합니다. 저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사망한다. 전쟁이 져서 사망한다. 전부 전쟁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예수 오시기 직전에요. 마지막 인류의 대재앙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기근이 와야 돼요. 기근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는 그 자연재해예요. 전 세계 전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자연재해입니다. 그 자연재해를 못 이기고요. 전쟁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거 이집트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냐? 그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집트 근처에 저 옆에 그 누구더라? 그 이집트 옆에 나라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바뀌고 막 했던 그런 일들이 전부 다 흉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요 흉년,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요 이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전쟁이 터져요. 이게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인류 역사상 항상 이런 반복됐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깊게 있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국은 그러한 일들을 예비하는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국지적으로 이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한국이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 이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일 아웃도어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적으로 보고 서로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작은 관점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저는 한국 국민을 믿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요 대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요 또다시 뭉쳐요.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쳐. 둘이 싸우다가 전쟁 나고 외국과의 어떤 전쟁이 나면 다시 뭉쳐요. 하나가 돼요. 이게 우리 한국에 흐르는 DNA예요. 다시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자지구 전쟁이 있기 직전에 두 당이 싸워가지고 거의 나라가 분열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 국가 망하겠다. 우리 완전히 망하겠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권 절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가자지구 전쟁이 났더니 하나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이기려고 하니까 또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한국 국민을 믿는 게요. 우리가 적과 싸울 일이 생기면요. 또다시 뭉칩니다. 언제 싸웠냐는 듯이.
그 한마디 하죠. 좀 이따 보자. 그리고 다시 싸웁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은요 절박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속에요 그 절박할 때 하나가 되고 일단 싸우고 보자는 생각이 있어요. 적부터 물리치고 그 후에 다시 보자. 뭐 그런 것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믿어요. 저도 한국 역사를 다 보면 다 그 이야기야. 하나님 미리 한국 예비하신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투적이에요. 뭐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요. 백이민족이 된 이유는 염색약이 부족해서 게 아니고 그때 백이민족이 된 이유는 딱 한 겁니다. 조선이 무슨 나라였어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 가지고 하도 임금님 돌아가시고 임금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임금님 엄마 돌아가시고 임금님 부인 돌아가시고 전부 아버지의 집안에 상만 나면 흰옷 입어야 돼. 상복. 그 다음에 귀찮아 그리고 흰옷 입은 것뿐이에요. 한국이 원래부터요 옷 잘 입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데요. 잠깐 조선 때 너무 좀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지. 우리 저 군대도요 조선 내에 들어와서 위축이 돼가지고 약했잖아요. 고대 때 얼마나 강했습니까? 고구려는 더 강했죠. 우리나라가 뭐 백이민족이고 남을 침략할 줄 모른다고요? 고구려는요 침략 국가입니다. 고구려도 침략 국가고 신라도 침략 국가고 백제도 침략 국가예요. 백제가 저기 산둥반도 우리 백제 땅이었던 거 아시죠? 역사에 나와요. 중국도 일부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일본도 일부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죠. 식민지 국가니까. 백제가 그렇게 탐나도 먹었지. 아주 국제적으로 놀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뭐 수축 위주라고 아니 그건 국가가 힘이 약해지니까 방어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고요. 힘만 강해지면 우리도 뻗어가던 나라예요. 한국 국민 절대로 순하거나 그리고요 싸우지 않으려는 국민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평화로운지 아니면 싸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우는 분인지. 아니 장로님은 너무 순하셔갖고 싸우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계시고 워낙 순하셔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요 차 타고 가면 알아요. 차 타고 가다가 옆에서 뭐 빠면 뭐 빵빵빵 전 세계에서 빵빵 제일 많을 겁니다. 창문 열고 막 욕하고. 한국 사람 절대로 순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절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맡깁시다. 이 한국 땅은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방 의분강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한두 해 준비하신 게 아니고 수십 년 준비하셨어요. 왜요? 자유주의 국가를 지켜야 될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이 최전방이고요. 지키는 보루예요.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독재 국가로부터 지금 북한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다 독재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해요. 그런 국가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 그런 일의 선봉이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시다. 반드시 그분 이루십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한국의 역사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대통령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신 대통령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신민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